뭐 이식기 형, 뭐 옛날에는 뭐 이놈 아저씨 캐릭터 할 때 네네. 이놈 아저씨 있었고 네. 그 10살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10세들의 왕 해갖고 10세 킹이 됐거든요. 오늘 라디오에서 정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붙여준 별명이에요. 반갑습니다. 수요 다가회 회장 이승국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는 매실차를 아이스로 즐겨볼 건데 다과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게스트분을 의식한 다과 차림이 아닐까. 과연 이분이 이 다과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라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분이에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개그계를 뒤흔들었던 아이디어형 개그맨. 누워서 자는 모습만으로 제시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마성의 남자. 마시는 녀석들이 20기형 유민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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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디언입니다. 예, 최초라고 카미디언. 아 환영. 맞아, 최초로 지금 나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 앉으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어떻게 섭외 수락을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 또 천재 이승국님이 이거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거에서 네. 굉장히 월드 클래스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과 인터뷰할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 또 기회다. 저를 알고 계실지도 몰랐거든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인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고 이분 누구신데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실까. 그렇게 대단하다. 접근하시고 채널 들어왔다 다 실망하고 나가시거든요. 이런 애였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 천재라고 스스로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대단하더라고요. 또 자의식이 또 되게 높아갖고.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요? 의외로 자존감이 좀 낮아요. 왜냐면 약간 저 삼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라고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그쵸. 그걸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좀 평가하다 보니까 네. 자존감이 조금 높진 않아요.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좀. 그러면 오히려 네. 연예인병 이런 거는 길게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연예인병은 없는데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약간 그 사람들 많은 데 가고 이런 것들이 좀 꺼려지는 건 있어요. 그 개그맨 지망생으로 이제 다닐 때도 그 대중교통을 타면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버스를 타고 삑 하고 쳐다보면 여기 앉은 사람이 전부 날 봐. 뭐야? 이렇게 봤단 말이죠. 눈에 워낙 띄는 걸 알아가지고 네. 이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니까 특히 그 뚱뚱이들이 남의 눈을 되게 신경 씁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신경 쓰는데 어떻게 뚱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 자기 예. 성격이고 체질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요것부터 평가를 좀 받고 싶었어요. 처음이에요. 3종의 쿠키가 등장한 게. 이거보다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항상 한 걸음만 했었거든요. 다과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마늘 따자에 다자과자 아니었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게스트분들이 과자를 많이 집어먹지는 않았어요. 집을 게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차린 게 조촐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이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드백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차 심지어 오늘 준비했거든요. 야,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해요? 야, 이거 에스프레소 잔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예. 바로 드릴게요. 리필 가능해요. 무한 리필 가능해요. 그냥 그걸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돌고 있는 게 더 숭어인데. 예. 저희가 게스트분들 나오실 때마다 차를 맞춤형으로 준비하거든요. 오. 어떻게 써주셨는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왜 매실을 대접했다 이런 거. 네. 예. 어쨌든 20기형 네. 모셨으니까 맛있는 녀석들 2015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맨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거 뚱뚱이 개그맨 4명 나와서 밥 먹는 거 누가 보겠냐. 한 2번 찍는 거 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번 딱 찍고 났는데 느낌이 저도 괜찮은 거예요. 현장에서부터. 찍을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꽤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소하고 그럴 줄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그 오히려 그런 생각 없이 막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끼리 오히려 힘 좀 빼고 그냥 우리들끼리 재밌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그걸 좋게 봐주셔서 내가 힘 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사실 그 보셨다는 드웨인 존슨 영상도 똑같았거든요. 이거 올라가면 욕먹겠다까지 생각했었어요. 아하. 오히려 터지니까 어버버 하더라고요. 오.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아마 프로그램이 장소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의외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타이틀이 개그맨, 코미디언, 희극인 어떤 타이틀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도 그런 기사나 이런 걸 보고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불리길 원하는가? 또는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저도 웃기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 저는 심지어는 그런 말도 좋아합니다. 광대 이런 말. 초등학교 때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 아이들 앞에서 무슨 농담을 한마디 턱 던졌는데 그 선생님 포함해서 빵 터져. 그 희열을 이제 어릴 때부터 느껴가지고 이제 개그맨을 하면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뭐 광대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죠. 개그에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슬랩스틱이 있고 말개그가 있고 비꼬는 개그도 있고. 어떤 쪽이셨어요? 어릴 때 빵빵 터뜨릴 때. 원래 그 혼자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를 잘했었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막 애들 저쪽에서 이제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장기자랑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너 해봐 해가지고 메가폰을 딱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1시간 더 들었어요. 선생님 흉내 내고 뭐 학교 뭐 웃긴 얘기하고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쫙 저 이렇게 둘러싸고 거의 무슨 그 행사 MC 보듯이 아 정말 어렸을 때 그냥 스타였네요. 스타의 삶을 쭉 사셨네. 학교에서 조금 웃긴 애였죠. 뭐 스타까지는. 그쵸? 아 그래도 어릴 땐 그게 세상의 전부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마음 먹었지. 개그맨 해야겠다. 신기하네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는 거는 찐 덕후로도 굉장히 오래 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게임 그 채널에 게임하신 플레이한 것만 봐도 아 그렇죠. 오히려 제가 개그맨 안 됐으면 그쪽 계통에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게임 샵이나 PC방 이런 거를 고향인 동두천에서 천구밖에 차리지 않았을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엄마가 되게 한심하게 봤었어요 항상. 공부를 안 하고 저거 하고 나 저 게임을 하고 뭐 되려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커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약간 그래서 그런 모먼트도 오지 않아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말을 하고 있네? 아유 장난 아니에요. 하다 보면 같이 코너를 하게 되잖아요 후배들과.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인데도 잠깐만 내가 훈수를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이미 아니게 되고 이게 내가 자꾸 혼자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그들과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후배한테 관심 없다. 어떤 선배이고 싶다, 좀 지향점도 있나요? 새로운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말을 하기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되게 네거티브가 아까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지 않을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안 해주고. 네. 근데 저한테 와서 칭찬을 들을 거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 코너에 잘못된 점이나 허점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갖고 가지 마. 무조건 가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별로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의미가 됐었어요. 마냥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돼. 주변에 친구 중에 달콤한 말만 뱉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해줘야 됩니다. 원래 진짜 친하고 친한 사람들은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부정파거든요. 아 그래요? 어릴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천재야. 진짜 아 이상한 동지감 있네. 저는 이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어떤 기획안이 오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 맞아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먼저 안 하네? 그럼 내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난 척한다 그런다? 맞아. 아, 대충 자기도 아는데 너만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막 얘기하고 있다. 들으면서 정말 어떤 심리인지 너무 알겠어서 근데 조금 심하긴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좀 사람이 둥글둥글해지니까 그래도 후배들이 좀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허당기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캐릭터도 약간 그때쯤부터 아마 제가 개콘서트에서 슬슬 이제 놀림받는 캐릭터. 내 변화가 캐릭터의 변화까지 좀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대로 코너로 되는 거죠. 유민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송영길 씨가 야 민상 형이 장가가면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니냐고 웃기지 마 이거 전국 노래자랑이야 안 끝나 뭐 이러는 거였는데 그게 밥 먹다가 나온 거였어요. 야 민상 형이 안 해서 안 하는 거냐? 야 우리를 위해서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연기라 알았어 하지 마. 이렇게 장난치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연기라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그럼 캐릭터 얘기가 나온 김에 체형별로 캐릭터가 말씀하신 대로 나뉘잖아요. 뚱뚱부 캐릭터, 멸치 캐릭터. 있죠. 보통의 평균 체형인 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창조해서 활동하니까 이 캐릭터가 욕먹어도 인간 내가 욕먹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멸치형 캐릭터, 뚱보 캐릭터 분들은 페르소나를 만들어도 이 사람이 나처럼 엮여지고 사람들이 놀려도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괴리는 없어졌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를 가지고 개그로 삼고 놀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상관없죠. 재미의 선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나에게 크게 얘기 오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멸치 캐릭터 하셨던 한민가 씨도 사실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실제로도 밥을 진짜 안 먹더라고요. 선배님 저는 배고프다는 고통이 없으면 먹기 싫어요. 야,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충격받았어. 나이 그때 한 30 넘었는데 총총 충격받았어. 한민간 씨가 정말 마른 인간 엑스파일 나왔으면은
굉장한 콜라보가 됐긴 했겠네요. 그 전에 뚱보 캐릭터, 뚱뚱보 개그는 분명히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그 전에 개그들은 주로 놀리고 조롱 쪽. 근데 하셨던 그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말만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뚱보 개그를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죠. 이거 번역해서 외국에 한번 들고 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죠? 이게 진짜 스탠드업 코미디 아니냐 하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신인 때 그거만한 민상이 네가 살면서 이만한 코너를 못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코너와 저의 개그맨이 되는 것과 바꾼 거죠. 야, 네가 그 코너를 개콘에서 했었으면 넌 진짜 아유 아깝다 이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렇게 개콘에 뭐 개그맨이 아닌 상태로 그걸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어? 그때 아마추어 코너가 있었으니까 예, 빛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거 덕분에 개그맨이 됐고 예, 그 코너 하나로. 그런 말도 방송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들은 건데 개그맨을 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천하무적이다 막 이런 말도 그러니까 비방, 방송용 나누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 어쨌든 이쪽 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편해요? 아니면은 이미 좀 체득된 게 있어서 야 마음대로 야생적으로 하는 게 더 불편하신가요? 오, 신선한 질문이네요. 좋아요. 이런 이 맛에 천재 이승국 보는 거죠. 잘 웃었어요. 잘 웃었어요. 네, 좋아요. 어느 쪽이 더 나았냐. 이것도 그냥 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선이 있으니까 그걸 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어디 야간 펍에서 완전 그냥 19금 토크쇼야. 아무리 심한 드립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한다고 해도 재미없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만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재밌지. 시작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욕만 하고 있으면 뭐야 이게 욕만 하면 웃기냐 이거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 있고 거기에 밀당하는 매력이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 이제 이택조 아저씨 있죠. 네네. 네, 그분하고 촬영하는데 네. 딱 그 욕을 하는데 씨파 이 정도만 하거든요. 맞아요. 웃기게 낯갈리지게만 한다 이거죠. 딱 선에 넘다 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그때 정말 데뷔하신 이래로 개콘과 쭉 함께 하셨잖아요. 어떤 활동을 해도 나의 인생에 개콘이 있는 삶을 사시다가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딱 1년 정도 매주 개콘이라는 게 없는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 게 느껴지나요? 지난 한 해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개콘 콘서트가 없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섭외가 들어와도 개콘 그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디어 해야 되는데 그거 피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다가 그게 싹 빠지니까 어디 한 군데 이제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게 우리 개그맨들끼리는 진짜 고등학교 교실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왁자지껄해요. 여기 밥 먹고 있고 네. 여기 떠들고 저기 보면은 자기들끼리 병뚜껑 던지고 야구하고 있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 맨날 보던 애들을 못 봐. 그게 아쉬워요. 마치 졸업해버린 것 같은 느낌 있죠? 동료 이상의 정말 급부 정도까지 갔던 네. 친구들인데 그럼요. 딥게 들어가면 요것도 궁금해요. 공개 코미디가 막을 내리고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서의 코미디언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나중에 제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아빠 근데 코미디언이 뭐 하는 직업이 이럴 수 있죠.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코미디언은 방송국이 뽑아줘서 코미디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 코미디언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업계 직종 본질의 변화 이런 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굉장히 뭔가 바라보는다고 얘기하니까 왜냐면 작품 토론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동료들과 막 향후의 동생. 향후 전망.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듣고 오늘 저도 또 새삼 깨닫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지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제 뭐 그냥 맞는 얘기네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하지만 웃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개그맨 같은 게 뭐 개튜버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2의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 미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신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꼰대 되는 거지 뭐. 나 라떼는 개그맨이라고 했어. 라떼는 코미디언 개그맨. 야 걔네는 코미디언이라고 부를 순 없어. 나 위가 희극이 이랬지. 어디 뭐 요즘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저 할아버지 듣기 싫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아빠 개코는이라는 건 뭐였어? 그게 그렇게 유명했다며 물으면 개코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요일을 끝나는 소리로 듣고 월요일이 오는 소리로 들었고
군대에서는 일요일에 개콘 점호라는 것도 있었단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안 됐을 때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최근에는 대한민국 호령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럼요. 항상 예능의 끝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때 최고다 해줄 때는 아무도 기억 못해. 예능인들은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경우가 없다. 종방연이 거의 없죠. 네. 없어질 때 갑자기 다 욕하다가 맞아. 조용히 떠나는 게 너무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씁쓸하다. 그렇죠. 배우분들은- 지금 마시너서 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개그 콘서트도 16년, 거의 20년을 했는데 사라졌으니까. 개콘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시점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했던 게 이제 시간대와 요일을 옮겼을 때였어요. 사실 일요일 9시는 개그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버렸을 때 요렇게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없어지는 수순을 밟는 거거든요. 또는 마지막 발악이거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한테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간접 선고처럼. 그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마지막에 개그 콘서트가 갑자기 틀을 많이 바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마지막에 그거 더 재미없었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수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눈 감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뭐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눈 감아. 그래서 발버둥 쳐본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민들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도 드디어 시즌제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시즌제 좋으면서도 나쁜 제도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예능인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이제 시즌제가 정착됐구나 전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단점도 저는 또 안 좋은 면이 또 습관이 또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쉬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시작하는 프로그램한테는 끝점이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프로그램한테는 많이 안 겪어보셨나 보다. 진짜로 10개. 이것도 몰라요. 이거 지금 몇 개야? 이거 12개예요, 10개야. 이거 보통 이것도 그렇다니까. 시즌 1 마지막 에피가 될 수도 있어요. 12개, 6개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12개, 요즘 6개 짧은 건 3개예요. 3개, 6개, 12개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끝나버려요. 그게 시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랬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물어봐. 끝나고 물어봐. 난 단호피한테 물어봐. 이거 몇 개냐고. 나도 모르게 정해져 있었겠네. 네, 이것도 12개 아니면 10개에서 끝이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고 있던 게 2개가 동시에 시작했는데 동시에 끝났어요. 10개가 10개 딱 쏘고 나니까 이게 큰 돈이 안 되니까 동시에 끝나더라고. 이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다른 관점. 그럼요. 잘 되는 프로그램 한 1년 이상 하다가 시즌 한번 쇼할까? 너무 좋지.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건데. 안 좋으면 기약 없는 시즌2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즌2 없지. 요즘 시즌2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방송 치고 시즌2가 어딨어. 그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요. 시즌 2로 뵙겠습니다가 그럼요. 그냥 사실상 그냥 빠이빠이군요. 그럼요. 빠이빠이죠. 시즌제 없이 하는 프로그램 몇 개가 더 생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나이도 들고 그럼요. 시대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실 때도 있을 텐데 유민상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속된 말로 그 새끼 웃겨. 이거 그냥 그 사람 재밌어. 네,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손가락에 꼽히는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마시너스들이 그래도 뭐 몇 손가락 뭐 발가락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재밌어라고 해주시는 프로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요 다가회 어떠셨어요? 쭉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소감 해주셨는데 네, 과자는 역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다가회 나올 거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세요. 조언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밥 먹고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승국 씨에게 이런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좀 기대가 많은데 다른 인터뷰와 다르게 좀 색다른 인터뷰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할 수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같이 수다를 한참 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 다가이구나. 맞아요. 저희는 사실 인터뷰라는 포맷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다 떠는 곳이거든요. 수다회구나. 맞아요. 수다회예요. 그래서 다과가 이렇게 의미 없이 나오는구나. 껴맞춘 거구나. 이 본질을 파악한 첫 번째 게스트예요. 개그맨들 제목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준 남자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어떤 면에서 기대와 달리 색다르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수다 떠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었어 갖고. 저도요. 네. 뻔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안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맛집 물어보고 말이야. 맛없었던 거 뭐예요? 맛있었던 거 뭐예요? 누가 제일 잘 먹어요? 맞아. 네. 누가 제일 뚱뚱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저희가 제일 먼저 자르는 질문 중에 하나.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나오면 크게 실망할 뻔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예, 그런 거 없이 뭔가 재밌는 대화들로 나가서 네.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맞춤형 매실차를 준비한 이유가 항상 저희가 마지막에 써 있거든요. 매실차는 소화 작용을 돕는다고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또 맞추느라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 수다회 이후로 매주 생각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 수요 다가회에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 시대 마지막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신 유민상님과 너무 재밌고 진솔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다른 게스트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다가회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냥 공식 엔딩이에요. 그래요. 뭐 멋있게 나올래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최근에는 내가 하던 그 채널 있잖아요. 그게 채널이 따로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약간 방치돼 있었거든, 거거든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채널이 구독이 돼 있는 거야. 봤더니 다른 걸로 싹 바꿨더라고. 그러지 마라, 진짜. 수요 다가회로 남아있긴. 그것만은 저희가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